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실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선 관저 안에 있는 윤 대통령을 찾아내 대면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겹겹이 놓인 경호구역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의 경호는 크게 2개 구역으로 분류됩니다. 관저 외곽의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202 경비단이 담당합니다. 이들이 수사 인력과 같은 경찰인 만큼 무리하게 집행을 막아서진 않을 거란 기대가 경찰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읽힙니다. 관저 내곽과 근접 경호는 경호처가 맡는데 관저 주변에는 수방사 산하 55 경비단 인력도 윤석열 정부 들어 추가 배치돼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를 방지 제거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로 판단한다면 공조본의 관저 진입 자체를 최대한 늦추면서 이를 막아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다. 평시에는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경호처가 여전히 무장도 가능한 상태에서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공조본과의 충돌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아예 문을 닫아 걸고 장기간 농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권은 경호처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적법 절차를 엉뚱하게 해석해 내란 속의 체포를 막는다면 경호처도 엄벌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야당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경호처에 명령하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체포영장 사본은 윤 대통령에게 줘야 합니다. 체포 이유를 설명한 다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진술 거부권도 안내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까지 거리는 17km 정도. 경찰 도움으로 교통이 통제된다면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는 수사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는 경호처와 공수처가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는 체포영장 집행 순간부터 48시간이 주어집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든 아니면 풀어줘야 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수갑을 채우는 게 체포의 집행이라고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검경 지침이나 규정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수갑 등 체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주, 자해, 난동 등을 막기 위해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동안 유효합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피의자 소재를 몰라서 집행을 못한 것은 봤어도 공권력이 막혀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죄명과 범죄 사실의 요지, 구금 장소가 명시됩니다. 공수처가 있는 과천과 가까운 의왕 서울구치소가 유력한 구금 장소로 꼽힙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